이춘재가 계속해서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DNA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춘재는 왜 부인할까? DNA 증거에도 혐의 부인. 5차, 7차, 9차 사건의 DNA 분석 결과 용의자 이춘재의 DNA와 99% 이상 확실한 것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국가수 소견이죠. 이춘재는 3차례 대면 조사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을 반드시 열게 하겠다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승균 전 총경 등 연쇄살인 당시 수사진 그리고 강호순의 자백을 이끈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할 예정입니다. 처제 살인사건 수사 기록을 통해서 화성 사건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방침인데요. 1988년 7차 사건 직후 버스에 태워서 악마의 초상화, 몽타주 작성 도움을 준 목격자 시외버스 안내양을 찾아 나서서 모친 등의 가족 동행 방안도 현재 고려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경찰대 사법대 교수니까 네. 곽대경 교수님, DNA,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빼박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네. DNA 증거 99.9% 이상 나왔다는 거는 이 빼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이 9개가 일치할 그 확률 자체는 사실 수십억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을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진범으로 이제 추정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0년 초반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경찰의 과학 수사 능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거의 24년 동안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시대의 과학 수사 능력, 특히 유전자 분석하는 수준이 우리가 세계적인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일단은 뭐 범죄자는 무조건 자기 범행을 갖다 일단 부인을 하고 최대한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의 혐의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뭐 수사에 그래도 나와가지고 진술하는 이런 걸 보면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궁금증 이런 게 상당히 강하고 이제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호기심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결국 자기가 일단 경찰을 만나서 혐의를 부인을 해야지. 만약에 경찰을 만나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좀 자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자기 범죄를 갖다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DNA는 나와서 이춘재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춘재의 입에서 그때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5차, 7차, 9차 말고 다른 사건들도 이춘재의 소행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춘재의 입을 열어야 할 건데 자, 본인이 계속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서 경찰이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예정이지만 네. 이춘재의 입을 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자체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진실을 알기 위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춘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기소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내가 시인해서 내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자백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지금 무기징역으로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데 오히려 가석방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부인을 하겠죠. 저기서 해봤자 뭐 사회적인 비난을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석방도 안 될 것이고 또 이게 경찰이 기소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판사가 네가 범인이다라고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럼 자기 입장에서 그냥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그리고 도대체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나 그동안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나 호기심 한번 지켜보면서 상황을 그냥 그야말로 한번 관망하려는 것일 거로 보입니다. 예. 자, 여기서 리포트 하나 볼 텐데요. 경찰이 이춘재를 수사하며 주목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춘재가 회사 생활을 했는데 출퇴근을 했었던 통근길에 지금 경찰이 그 통근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춘재의 당시 통근길에서 주요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의 한 전기회사에 다닌 건 1980년대 말. 당시 본적 주소지였던 진알리에 살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이춘재의 집에서 회사로 통하는 유일한 길인데요. 이 길 주변에서만 모두 3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 2차 사건 피해자는 집 주변 목초지와 농수로에서 발견됐고
세 번째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축대에서 안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6차 사건 피해자는 이춘재의 집이 있는 진알리 소재 야산에서 발견됐고 4차 사건도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화성이라는 지역 내에서 사체를 유기한 걸 보면 그 범인이 여기에 대한 지리감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디테일하게 봤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1, 2, 3차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길 계획입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이춘재의 추가 범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 주변에서 줄곧 살았던 이춘재가 어떻게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망을 빠져나갔는진 의문입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자, 곽 교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팀이 왜 이춘재를 주요 용의선상에 올리지 못했는가가 아쉬운데 지금 DNA가 나온 건 5차, 7차, 9차. 그런데 우리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듯이 통근길에 1차, 2차, 3차가 사건이 일어났고 이춘재의 집과 회사 근처에서 4차, 6차가 나왔다. 그러면 이춘재와 지금 관계된 게 1차, 2차, 3차, 4차, 5차, 7차, 6차, 9차.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춘재의 입을 열어야 되는데 통근길에 집중됐다. 네. 개연성이 있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진범으로 이제 특정이 된 그 범인 같은 경우는 화성에 있는 전자 부품 회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집이 진안리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의 범행들이 반경 집과 회사로부터 반경 3km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지리적 연고감이 있는 범인이 이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서 출퇴근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1차, 2차, 3차, 4차, 6차 사건의 진실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